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7월 한 달도 다 지나갑니다. 이번 주가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7월 25일 월요일 캐페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어제 수백여 명의 군중이 모인 샌피드로 공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아이오와주에서는 캠핑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번 주말도 미 전국은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불법 총기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에게는 최소 $10,000,000 지원금을 제공하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제정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현재 광범 위한 지역에서 불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마침내 먼키팍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급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어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첫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월드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가 오는 10월 결혼을 발표해 화제입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7월 25일 월요일 캐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어제 LA 샌피드로의 팩 공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이 공원에는 수백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있는 상태여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경찰은 시 전역에 택티컬 얼러트를 발동해 시 전역이 긴장 상태였습니다. LA뿐 아니라 시카고, 아이오와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프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샌피드로 공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는 등 이번 주말에도 미 전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사람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샌피드로 지역 팩 공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기 난사 당시 이 공원에는 불법 자동차 쇼를 구경하려는 수백 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초 총격 보고는 이 공원의 야구장 근처에서 신고됐지만 실제 총격은 야구장 근처에서 열린 불법 자동차 쇼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 경찰은 LA시 전역에 택티컬 얼럿을 발동하고 추가 총격 사건 발생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아이오와의 한 캠핑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0대 부부와 6살 난 딸 등 3명이 숨졌습니다. 20대 총격범은 총격 사건 직후 숲속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총격범 앤서니 셔윈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시카고 한 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장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조문객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 반폭력 운동가의 장례식이 열린 유니버셜 침례교회 앞에서 한 승용차가 다가와 조문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가 불법 총기 제조 판매 업체들을 압박하는 강력한 새 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불법 총기 업체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하는 주민들에게 최소 $10,000,000 지원금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법입니다.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을 본뜬 일종의 보복 차원 입법입니다. 세라비아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 불법 총기 제조 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주민에게 상금을 주는 소위 총파라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개빈 뉴섬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SB 1327에 서명해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이 법은 일반 주민이 돌격 소총이나 고스건처럼 불법으로 규정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운반하는 사람을 상대로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으면 주정부는 총기 한 정당 최소 $10,000,000의 상금과 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총기 판매업자라도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총기를 판매, 공급, 전달할 경우 일반 주민이 민사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텍사스주가 낙태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법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텍사스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낙태 시술을 받도록 도와준 사람을 상대로 일반 주민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새 주법은 비슷한 방식으로 일반인도 불법 행위를 알고 있다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낙태법의 효력을 인정하자 이에 분개하며 관리들에게 총기 규제에 대해 비슷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에 반발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 법이 대법원의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낙태법을 인정한다면 캘리포니아의 총기법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캐플라 뉴스 세라피아 김입니다. 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수백여 명의 소방관이 나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요세미티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캘파이어는 지난 금요일 오후 요세미티 국립공원 남서쪽에 한 마을에서 시작한 오크 화재가 갑자기 불길이 커지며 이날 거의 38km로 피해 면적이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과 상가 건물 10채가 전소하고 또 다른 건물 2천여 채도 불에 탈 위험이 처해 있습니다. 요세미티 공원으로 들어가는 주요 경로인 140번 고속도로를 포함한 여러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주민 6천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2,600가구가 넘는 주택과 상가에는 전력 공급이 끊겨 있습니다. 요세미티 공원 남쪽에 있는 자이언트 세쿼이아 숲 메리포사 그로브 근처에서 또 다른 산불인 워싱턴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또 다른 산불이 번진 것입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400여 명과 헬리콥터, 불도저, 항공기 등을 동원해 오크 화재를 진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더운 날씨와 오랜 가뭄으로 바짝 마른 초목, 낮은 습도 등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먼키팍스가 미 전국 44개 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세계보건기구가 먼키팍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3일 세계 전역에서 1만 6천 명 넘게 발병한 먼키팍스에 대해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언했습니다. PHEIC는 WHO가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요청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내린 2020년 1월 1일 처음입니다. 테드로스 아다하놈 게브레우스스 WHO 사무총장은 먼키팍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게 명백하다며 새로운 전염 방식으로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지만 우리의 인식이 소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어제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월요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첫날 PCR 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 보건당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규정을 바꿔 입국 첫날에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국 시간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렵다면 그 다음 날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 받도록 한 PCR 검사 시한이 다시 엄격해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국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한국의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유행이 더욱 심화되면 입국 전 검사를 PCR 검사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하루 확진자가 6만 9천여 명이었던 한국은 25일 밤 9시 현재 최소 9만 4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한국의 한 단체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이름을 선물해 화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은 평택 배씨, 배지성이라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날 배진성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얻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동맹재단이란 단체에 따르면 이번 방미에 동행한 한미동맹 친서표에 우연회 회장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가진 면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식 이름을 담은 액자를 전달했습니다. 우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을 배씨로 하고 본관은 미국 기지가 있는 평택으로 정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배씨의 일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름인 지성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잇다는 의미인 지구의 별을 뜻하는데 재민 기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후대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수호한 것처럼 세계 평화 유지에 더 힘써줄 것으로 바라는 뜻으로 장명 액자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친선표에는 과거에도 미국의 대통령 등 유력 인사들이 한국식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는 오한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우데일이라는 한국식 장명을 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는 한휘숙,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에게는 게이츠라는 이름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한편 백악관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부분 증상에서 회복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치의인 케빈 오카나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의 코막힘과 목이 쉬는 증상만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9세의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4차례 백신을 맞아 증상은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스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사의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2024년 대선 출마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확고한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공화당 내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메릴랜드 주지사 경선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신 트럼프 후보에 패배했지만 대선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패한 것이 대선 출마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묻자 그 일은 이기기 위한 전쟁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메릴랜드 주지사 경선은 2024년 대선 티켓을 두고 공화당 내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간 대리전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피겨왕 김연아가 오는 10월 결혼할 것이라고 발표해 스포츠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축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연아 측은 지난 3년간 비밀 연애를 해온 5살 연하의 팝페라 가수 고우림과 오는 10월 비공개로 결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난 3년간 교제했다고 합니다. 김연아의 남자가 될 고우림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 싱어 2에서 우승한 포레스텔라 멤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7월 25일 캡터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